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200여 년간 한 십자군 전쟁은 서양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양의 고급 문화가 서양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죠. 이태리 베니스 항구를 중심으로 동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태리에 엄청난 돈이 쌓이게 되고, 돈이 많아지니 이제 사람들은 금식하고 금욕해야 하는 기독교적 신본주의를 멀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본주의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태리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곧 고대 그리스의 인본주의를 부활시키는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지요. 그리고 중세 기독교 문화의 중심이었던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문화의 중심은 이태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태리를 중심으로 동서무역이 왕성할 즈음이던 1453년 드디어 동로마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무역로가 막히게 되고 사람들은 새 무역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으로 가야 하는데 아프리카를 돌아가면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허비해야 했지요. 이런 와중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던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근이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를 만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92년 그렇게 서쪽으로 가다가 당시 지도상에도 나와 있지 않은 땅, 곧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에 닿게 됩니다. 서양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1492년을 꼽을 수 있지요. 바로 이 사건으로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참 뒤떨어져 있던 서양이 드디어 동양을 추월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지요. 1453년 동로마가 멸망할 당시 세계의 부는 모두 동양의 오스만 투르크와 아시아의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서양이 동양을 추월하게 되는데 경제학자들은 그 전환점을 1776년으로 봅니다. 1776년은 바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인데 이 나라는 그동안 아무런 주권도 갖지 못했던 피플들이 주권을 갖는 신기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유럽 어느 나라에도 이 피플들이 주권을 갖는 나라는 없었지요. 당시 유럽 사회를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원래 조상 때부터 땅을 소유하고 백작 공작 같은 귀족 칭호를 갖고 있던 귀족. 두 번째는 귀족은 아니지만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번 부르주아. 그리고 세 번째로 돈도 명예도 주권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피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서양 역사상 처음으로 이 피플들이 주권을 갖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세 마디로 설명했지요. 민주주의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치사가 아니라 바로 이 people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것은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번역입니다.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의 독립으로 이제 피플들도 자신들을 사회의 주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92년 콜럼버스 해로 발견 이후 식민지와의 장사로 사회에 자본이 넘쳐나고 피플들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기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란 책을 출간합니다. 국부론은 곧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였지요. 여기서 아담 스미스는 먼저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은 돈은 돈 번 사람 것이지만 당시 주인이 돈 번 하인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고 죽일 수도 있는 계급사회에서 이것은 자본을 보호해주는 좋은 주장이었습니다. 또 사리추구를 인정하는데 이것은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을 본인의 행복을 위한 길이며 나라를 부강시키는 일로 정당화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해서 돈 벌 일은 지천에 깔려 있는데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이지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직업의 귀천을 나누어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을 남자가 하는 일 중 제일 비천한 일로 여겼지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 선비가 되는 것이 제일 훌륭한 것이며 선비가 못 되면 농사를 짓고 농사도 못 지을 정도로 못난 인간이 물건을 만들고 그것도 못하는 인간이 하는 것이 상, 곧 장사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귀족 사회에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천박한 일로 생각되었지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악착같이 돈을 벌게 하는 논리적 근거를 준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게 나의 행복과 나라의 부를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콜럼버스의 해로 발견 이후 18세기의 서양은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갖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마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의 모든 것은 집에서 손으로 만들었죠. 예를 들어 칼을 만드는 사람이 하루에 10개쯤 만드는데 밥 안 먹고 열심히 만들면 12개쯤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이 기계화되면서 하루에 칼을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씩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팔 곳이 없으면 안 만들겠지만 당시 전 세계가 식민지였던 서양은 전 세계에 물건을 내다 팔고 그곳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가져오면서 서양에는 엄청난 자본이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아담 스미스 덕분으로 천대받던 이런 장사가 논리적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제 피플들은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귀족 계급이 무너지고 자본가가 사회의 주역이 되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시 귀족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갔지요. 피플들처럼 용감하게 신도륙으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일 파티하며 신나고 멋지게 사는데 그런 목숨 거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당시 문학작품을 보면 가끔씩 귀족이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실연을 당하면 다음날 그는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배에 태우지요. 어쨌든 이래서 귀족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데 문제는 여전히 사회의 기득권은 모두 이들이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들은 천한 부르주아 곧 졸부들을 속으로 명멸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예술도 이해하지 못하고 옷도 잘 입지 못했지요. 그래서 결국 대혁명이 일어나 그들을 모두 단두대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악착같이 돈을 버는 세상, 그것을 논리적으로 부추기는 사회, 또 산업혁명과 해외시장 확보로 엄청난 부를 쌓은 서양은 드디어 동양을 추월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제국 침략 시대의 막이 올라 영국은 인도를,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합한 인도차이나를 먹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중국까지 철저하게 먹히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또다시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1776년 서양이 동양을 추월한 지 250여 년 뒤지요. 세계사에서 250년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나중에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르지요. 서양이 동양을 잠시 추월했던 적이 있었다. 이제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게 했던 콜럼버스에 관한 영화를 보겠습니다. You wish to sail west. 콜럼버스는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찾기 위해 스페인 여왕의 후원을 받으려 합니다. Two ways of reaching it. There is a third way. They said that this was plot of this devil. 그런데 먼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To examine this man's proposal or not? But suppose you cross this ocean then, and suppose you reach Asia. What would Spain do there? According to Marco Polo, the kingdom of China is one of the richest of the world. Instead of a realm,
Spain will become an empire. 그리고 여왕은 연회를 두어 번 할 정도의 경비를 후원하기로 합니다. I see someone who doesn't accept the war as it is. You will be informed of our decision. Cost would be ruinous. No more than the cost of 2 state banquets. 드디어 1492년 콜럼버스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서쪽을 향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자 선상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God does not want us to cross this ocean. This voyage is cursed. 그러던 어느 날 날벌레가 날아들고 드디어 육지에 닿게 됩니다. 빌림 속에서 원주민을 만나게 되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웃으며 친구가 됩니다. October 21st, 1492. I believe no man will ever see this land again as we do. We come in peace and with honor. Respect their belief. Pillage will be punished by the whip. 39 men have volunteered to stay behind to build the fort. 콜럼버스는 본토를 찾지 못한 채 39명을 남기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 큰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평민으로 귀족이 된 그를 귀족들은 속으로 경멸합니다. Won't be easy to get rid of your prophet now. Allow the palate to enjoy the flavor of the tobacco. 콜럼버스는 신대륙에서 가져온 신기한 것들을 소개합니다. Help! 1년 뒤 다시 돌아가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웃 부족에 의해 몰살된 것을 알고 귀족들은 복수를 주장하지만 콜럼버스는 반대합니다. We are 1,000. They outnumber us by 10. Came here to stay, not to start a crusade. 콜럼버스 일행은 이곳에 이자벨 여왕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지만 오만한 귀족들은 비협조적입니다. But it was your horse. Now! Sons, we will establish his ideal city. 어느 날 오만한 귀족 묵시카는 거짓말을 하는 원주민 팔을 자르게 되고 원주민과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In one act of brutality. 결국 구훈이 부족에게 잔인한 복수를 당하고 콜럼버스는 그 부족에게 다시 복수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마을의 끔찍하고 잔인한 현장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힌 콜럼버스 일행은 갑자기 나타난 그들을 미친 듯이 학살합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귀족 묵시카 일행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절벽으로 몰린 묵시카는 귀족은 영원하다 말하며 폼나게 몸을 아래로 던져 자결합니다. You're immortal. 결국 태풍으로 신도시 건설도 실패한 콜럼버스는 귀족들의 모함을 받아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Not finding the easy quantities he promised Columbus is able to, we find have been Forced nobility to hard labor. He treated them equally with Indians. He must be replaced.
새 총독이 와서 콜럼버스가 그렇게도 찾고 싶어 했던 본토를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찾았다고 말해줍니다. How far? I'm not a seaman, but I heard it's... 그리고 공식적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은 아메리고 베스푸치로 결정되고 By southwest, for seven discovered by a mariner commissioned. Amerigo Vespucci. What a waste of a life. As every member of the Rohath is. I want you to tell me everything. 마지막에 막내 아들 페르난도가 아버지의 회고록을 받아 쓰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